자, 456번 볼게요. 복소수 모의고사 쪽 한번 봅시다. 이번에 여기서도 또 딱 5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문제 유형들이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기는 하더라고요. 복소수 파트, 복소수 순수 무소수 부분에서는. 자, 456번부터 봅시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하고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음의 실수가 되게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10부터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할게요.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규칙성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어떤 숫자의 거듭 제곱이 1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해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복수수의 거듭 제곱의 문제 유형 중 가장 큰 특징이니까. 맞죠? 자, 그럼 일단 얘는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i의 n제곱이에요. 제곱 2n제곱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n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맞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더 이상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뭐 n제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볼 겁니다. 자, 만약에 n이 1번, n이 1, 5, 9, 즉 4k-3의 형태, k는 자연수고요.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i 다 홀수니까 마이너스 1에 m제곱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요거 i-1의 n제곱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기본 거듭제곱 중에서 좀 외워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맞지? 우리가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는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각각 2i랑 마이너스 2i로 간단해질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맞니?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수를 반으로 쪼개서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i에 2분의 m제곱 반으로 쪼갰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분수가 들어가서 당황하겠지만 n이 짝수라고 생각해주세요. m이 짝수가 아니면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얘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일단 i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죠. i 같은 경우는 제곱일 때 혹은 4제곱일 때인 거잖아. 그쵸? 실수로 사라지려면 그럼 얘가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사. 그치? 마사 될 거예요. 4제곱이 되면 양수로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얘를 어떻게? 얘를 4제곱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걸 기호로 써야 되나? 그리고 4 i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이런 식인가요?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음의 실수로 나오려면 m값이 뭐여야 되는 거야? 그치? 아니에요. 4에 뺐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8이 돼가지고 제곱이 되게 되면 여기 8 들어가면 맞지? 얘가 얼마나 양수로 나오잖아. 또 한 번 다시.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m값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뭐 일단 4, 12, 그 다음은 뭐겠어? 20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둘 다 50 이하이니까 4부터 8개씩 건너뛰면 m의 값이 몇 개예요? 어디까지 가능해? 4, 12, 20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냥 쓸까? 다세기 헷갈리니까 28, 36, 44 까지인가요? 맞습니까? 몇 개야? 6개 맞지? n의 값은 몇 개예요? 차례대로 저렇게 대입하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50 이하가 되려면 10,
3까지 가능하겠네. 뭐 52 빼기 3 나오니까 49거든. 그치? K 자리에. 그래서 n이 13개가 가능하고요. 그때마다 m 값이 몇 개? 둘레 6개. 6개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길 수 있는 조합은 순서쌍이 몇 개? 78개. 13 곱하기 6. N이는 쩔시면 응? N이는 조금 아,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개 단위로 반복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i로 만들 수 있는 애들 먼저 나열을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아, M이 왜 8이 아니고 8이 들어가면 이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양수로 나오잖아요. 맞지? 실제로도 8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i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맞죠? 16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얘를 자연수로 만들되 홀수 짝수가 되게끔 하면 안 되는 숫자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6개, 여기는 몇 개? 13개. 그래서 총 28개, 78개의 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i가 요번에 n이 3, 7, 11 요렇게 나올 때예요. n이 4k 빼기 1의 모습으로 생겼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i로 될 거고요. 그치? 똑같이 홀수들만이니까 마이너스 1의 m제곱. 그럼 같은 이유로 2i의 2분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4의 4분의 m제곱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m값은 4, 12, 20 이렇게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m값이 13개, n의 값은 12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13 들어가면 50일 되니까 12 곱하기 6 해서 72개. 맞죠? 그리고 마지막 n이 짝수일 때 볼게요. 원래는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돼요. 2일 때랑 4일 때랑 나눠서 봐야 돼.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짝수면 뒤에 있는 애는 반드시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맞지?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될 겁니다. 더하기 이렇게. 맞죠? 그러면 0 또는 2의 m제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건 음의 실수잖아. 그치? 그래서 n값이 짝수일 때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총 몇 개? 150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어떻게 하겠다?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보고 맞죠? 규칙성을 4개 단위로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거 가지고 경우를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건 전체 다 보는 네, 다 구한 거죠. 왜냐면 n이 1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해서 5일 때, 50이 될 때까지 다 확인한 거잖아. 그때마다 m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한 거. 고민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정리할 만큼 하고 그냥 대입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문제라서 혼자 스스로 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지금 알파랑 베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457번 이 문제를 보면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야. 얘를 오메가랑 헷갈려합니다. 맞죠? 원래 기본적으로 오메가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분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도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숫자 자체를 갖다 이용해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메가라고 우리가 부르던 애는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랑 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설프게 외우면
쟤를 오메가로 헷갈려서 얘 세제곱은 1이겠네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거 켈레스밖에 없죠. 네, 이건 그치 켈레스도 아니야. 이건 맞죠? 그냥 비슷하게 생긴 어떤 복소수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오메가라고 외우지 말라라고 매번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규칙은 얘가 몇 제곱을 했을 때 1로 간단해지느냐 이거 하나야. 그렇지, 주기성을 찾는 거지. 반복이 얼마만큼의 1로 돌아와서 반복이 되느냐를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편하자고 오메가 그냥 이렇게 대충 외워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릴 겁니다. 알겠죠? 아직 오메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뭐 기억 정확하게 외워서 쓸 거면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그때그때 거듭제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볼 겁니다. 얘를 거듭제곱을 한번 해보자. 알파 제곱이 뭡니까 그러면? 4분의 완전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돼? 3 플러스 2루트 3i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근데 얘가 뭐예요? 베타야. 맞습니까? 베타예요, 베타.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제곱을 해서 얘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맞죠? 얘네들끼리 알아서 잘 정리가 되게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귀찮더라도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괜히 그냥 대충 외워서 문제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이 조금 정리가 돼요. 어떻게? 베타가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의 n제곱 곱하기 나는 베타 자리에 알파의 제곱 n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알파의 2n 더하기 m 얘가 i였으면 좋겠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이에요. 결국은 베타 무시하고 알파라는 애가 몇 번 거듭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냐? i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맞죠? 생각보다 간단해지죠 문제 자체가. 그러면 계속 해보자. 언제 간단해지는지 찾아야지. 다시 한 번 더 알파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요 주어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서 저 알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한 번 더 곱한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 4분의 루트 3 플러스 i 그리고 플러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니까 언제? 됐네요. i가 나왔잖아 거듭제곱으로. 됐죠?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이 i인 거니까 우리는 규칙성에 의해서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 그치? 알파 12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성이 12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근데 나는 이미 세제곱이 i라는 걸 찾았어. 따라서 저기 위에 올라가는 m 더하기 2n이 3 그 다음 12번째 뒤인 15 그 다음은 27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m하고 n 값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이 식을 무시하고 m 더하기 2n은 가장 큰 값이 얼마일 때야? 30이야. 30 이상 못 넘어가요. 왜냐면 m하고 n의 최대값이 10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최대값은 누구다? 27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거듭제곱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거듭제곱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외워두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다 실수할 바에는 몇 번 해보면 돼. 많이 해봐야 이렇게 2번이야. 간단해지는 거. 그 이상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대원 이해돼요? 30원에 지금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이 i라는 거 찾았죠? 그리고 얘를 거듭제곱 해보면 12제곱이 1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파는 주기가 12라고 12번마다 반복이 되는 애라고. 그러면 우리가 i인 경우를 찾는 거니까 세제곱일 때 3일 때 i가 됐었죠? 그러면 12번째 뒤인 15일 때 다시 i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7번째도 똑같이 i가 되고. 그럼 오케이? 상현이 이해됩니까? 지원이 이해되죠? 민결이도? 자, 그래서 거듭제곱 유형은 이 정도일 거고요. 아닌가? 근데 대부분 다 거듭제곱 관련된 유형들이라서 아니네요.
자, 봅시다. 얘는 그냥 내가 풀어준다는 마인드로 보세요.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영이 아닌 목소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라서, 켤레복수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라서 그냥 풀이 과정 적어놓고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겨만 주세요. 여러분들이 풀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하려고 들고 온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 통분하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됐죠?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로 뭘 찾을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감마지.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인데 맞죠? 이걸 통분하면 그러니까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누가 눈치 빠르게 장난치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죠. 맞지?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따라서 감마 제곱은 알파 베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이유로 베타 제곱은 감마 알파다 이렇게 정리도 돼요. 베타 제곱? 네. 아니다. 알파 제곱을 볼까? 알파 제곱은 베타 감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이유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위에 거 가지고 정리해보세요. 알파를 넘겨서 여기서 알파를 넘겨서 통분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어떤 특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갈 거니까 필기 잘해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밑에 있는 요식에서 우리는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알파로 나누겠습니다. 알파로.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는 알파로 나누었으니까 알파분의 베타 감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베타로 나눌 거예요. 그럼 베타 감마는 베타 알파는 알파분의 감마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베타분의 알파가 뭐래? 알파분의 감마래잖아. 결국은 여기 이 부분이 그냥 알파분의 감마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켤레복소수에 한 물어보는 거지 결국은. 알파분의 감마라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식을 쓸 겁니다. 요식. 여기 아까 찾아둔 거 통분해서. 자, 알파 베타가 감마 제곱이라 그랬죠? 감마 제곱 더하기 베타 감마가 알파 제곱이라 그랬죠? 순서 바꿔서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은 0이다. 우리가 요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찾은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알파분의 감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감마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을 나눴으니까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1은 0이다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식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해가 알파분의 감마구나라고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은 복소수잖아요. 지금 허근이에요. 요식의 근은 허근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허근이에요. 여기 식의 근. 맞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한글은 켤레근에 의해서 다른 한글은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 분의 감마의 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 군의 합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저 가로 쳐주세요. 뭘 이렇게 맞죠? 이거는 뭐 문제 유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풀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풀어주려고 갖고 온 문제입니다. 수능에도 이런 게 나와요. 모의고사 문제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해주면 우리 모의고사 풀려고 있는 거야.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못 먹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근본 진짜 오지 말고 30분 문제 막 미적분 하는데 막 계산 막 엄청 길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 단순 그냥 편례복소수의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편례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식정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시험으로 나오면 스트레스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식정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정도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60번입니다. 마지막. 아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겠지 아니야? 네. 맞죠?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답니다. 출발점에 말을 놓고 그림 여러분들 거 잘 봐주세요. 여기 있는 거 안 보이니까. 맞죠? 1에다 놓고 시계 방향으로 100까지 돌리겠다라는 거네요. 그치? 자, 이때 어떤 복소수를 정해놓고선 나온 눈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zn만큼 계산을 일단 하겠대요. zn제곱을. 그때 그 zn제곱이 실수이면 절대값을 씌운 것만큼 이동을 하고 허수로 나오면 이동하지 않는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사용한 z가 2i래요. 2i. 그때 100번째 칸에 100이라고 적힌 칸에 딱 떨어지고 싶대. 그러니까 100칸 이동을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던질 수 있는 시행횟수가 a가 나왔으면 시행횟수를 a라고 했을 때 a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길고 활용 문제 나오면 하기 싫어해가지고 쉽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갖고 왔어요. 맞죠? 자, 나는 이동 횟수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근데 이동 조건이 뭐예요? 실수일 때는 이동을 하고 허수일 때는 이동을 안 한대. 그러면 횟수가 최소로 나오려면 이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춰서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동 안 하는 경우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규칙 2에서 뭘 찾으면 된다? zn제곱이 실수인 경우를 찾겠다라는 거야. 그럼 z가 뭔데? 2i였잖아. 그러니까 2i의 n제곱이 뭐다?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되게 쉽죠? 그럼 n은 자연수 주사위의 눈이잖아요.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 그럼 1부터 6에서 얘가 실수되려면 n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2, 4, 6까지 가능하겠죠.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동을 하려면. 홀수인 경우는 쳐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동을 할 거니까 우리는. 맞지? 최소한. 그럼 n이 2이면 얘 얼마예요? z제곱은 마이너스 4겠네. 그럼 나는 그거의 절대값만큼 이동하니까 n이 2가 나오면 4칸 움직일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z 4제곱이 뭐가 돼요?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 눈이 4가 나오면 16칸을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맞죠? 그러면 n이 6이 나오면 z 6제곱은 뭐니까? 마이너스 64니까 역시 6이 나오면 몇 칸을 이동하겠다? 64칸을 이동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100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횟수가 적어야 되는데 그럼 최대한 이 숫자들을 덜 사용을 해서 100을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떻게 더하면 돼? 100 만들려면 64 한 번이랑 16 2번이랑 4 한 번 쓰면 딱 100번째 칸에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는 숫자를 몇 번? 4번 써야 되는 거니까 최소 이동의 수는 몇 번이다? 4번이다. 따라서 A는 얼마? 4. 네,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하는 활용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 길다고 안 읽고 그러지 마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62번.
두 복소수에 대하여 중요한 힌트 나와 있습니다. A, B, C, D가 뭐래요? 자연수래요. 그리고 자 Z1 곱하기 Z1의 바 Z1이 11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Z1 편례복소수 곱하면 얘 어떻게 모습 어떻게 생겨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10.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의 조건을 잘 안 읽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맞지? 근데 앞에 힌트가 하나 있죠. 뭐야? A, B, C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자연수 중에서 제곱 더했을 때 10 되는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랑 뭘 더할 때? 그치, 1하고 3. 그치, 1하고 9.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3이거나 자연수니까 또는 A가 3일 때 B가 1인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걸 먼저 찾아놓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편해요. 자연수 조건에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뒤에도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해가 여러 개 나와서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방정식.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건, 자연수, 정수 이런 거 등장했을 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문제들이 이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봅시다.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일단 맞죠? 그냥 편례복소수 곱한 거니까 미리 써놨죠? 자, 니은 봅시다. Z1과 Z2의 바를 더하면 얼마래? 3이래. Z1은 A 플러스 BI였고요. Z2의 바는 C-DI입니다. 얘가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C가 3이어야 되고요. B는 뭐여야 돼? D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I가 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A가 1이에요. 그럼 C는 얼마여야 되죠? 2. A가 3이면요? 여기서 가능하니까 C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네요. 근데 C가 뭐라고? 자연수.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안 돼.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1하고 2. 그럼 A가 1이었죠? 그러면 B는 얼마야? 3. 그럼 D도 3이어야 되네. 그러면 C 더하기 D는 얼마다? 5. 됐습니까? 맞네. 찾아놓고 보니까 쉽죠? 조건을 찾아놓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조건. 자, 디귿 봅시다. Z1 더하기 Z2. Z1 더하기 Z2의 바. 곱한 게 얼마래? 41이래. 맞습니까? 얘도 보실 때 바가 보이면 얘가 혈례수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밑에 안에 들어있는 게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얘네 둘이 혈례응이에요. 혈례복소수 관계야.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으니까. 그럼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혈례근 혈례복소수끼리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며. 그러면 Z1 더하기 Z2가 알다시피 그냥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가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I. 그치? 근데 요렇게 우리가 둘이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에 있는 식은 결국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은 4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나왔어. 그래서 얘를 A제곱 B제곱 이용하려고 전개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아까 여기서도 해 찾을 때 이렇게 찾았잖아. 자연수. 그치?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 조건이 자연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Z2, Z2 결국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인 거죠. 그러니까 C랑 D가 제곱에서 더했을 때 가장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제곱 두 개를 더했을 때 41이어야 되네. 제곱수 두 개 더했을 때 41 나오는 경우 뭐 있어요? 25랑 16밖에 없죠. 5의 제곱, 4의 제곱 또 있습니까? 없지. 4
37, 9, 32 없네요. 이거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랑 B가 1이랑 3일 때 그리고 3이랑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뭐 사실 주황색만 확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바뀌는 경우니까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제곱값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1, 3일 때 25, 16이면 어떻게 돼야 돼? 4랑 1이면 되겠죠? 5랑 4 만들려면 반대로 4랑 5 만들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니까 사실 경우의 숫자는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C랑 D에 관련된 거.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뭐랑 뭐 나오는 거야? 17이랑 또는 13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17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5개가 다, 3개가 다 맞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 유형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모의고사에서도 뭐 그냥 그러려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방정식이랑 뭐 2차 함수까지 활용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 주어졌을 때 문제 푸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금방 풀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이랑 함수 부분 남은 거 다 프린트 만들어놔서 줄 건데 양이 되게 많아요. 2차 함수까지 딱 하면 책 페이지 딱 205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 지금 아마 복소수까지 받으신 분들이 116페이지까지 받았을 텐데 진짜 풀 거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책 꾸준히 한번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남은 모의고사들도 풀어보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